한 주간 대구 경북 지역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와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설익은 신청사 건립행정이 연일 도마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대구시가 내년도 발달장애인 정책 예산 15%를 삭감해 논란이라는 뉴스도 짚어봅니다. 끝으로 영주시가 납재련소 신설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도 살펴봅니다. 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다뤄진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7일부터 대구시의회가 올 한 해 대구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 일정의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많은 부서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첫날 공보관실 행정감사에선 대구시의 언론 취재 거부 문제가 도마에 올라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요. 이튿날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 등의 행정감사에선 대구시가 내세운 3조 원 태양광 투자 사업의 진척이나 이케아 대구점 투자가 지지부진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10일 행정국 행정감사에선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의 비공개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지적 대상에 올랐는데요. 의원들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신청사 건립행정은 부서를 불문하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의회는 무엇보다 설익은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행정을 연일 비판했습니다. 이만규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데 이어 관련 있는 부서마다 한마디씩 나왔는데요. 특히 계획 수립 과정이나 매각 대상 공유재산 선정의 적절성, 매각으로 발생하는 시민 피해 등이 우려됐습니다. 9일 도시주택국 감사에선 지난 10월 대구시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고, 같은 날 경제국 감사에선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이 매각 대상에 오르면서 입주 상인들이 겪는 고통이 소개됐습니다. 10일 행정국 감사에선 동인청사를 용도 폐지하면 더 이상 청사 건물로 쓸 수 없어서 대구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네, 공개된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 중에 발달장애인 정책 예산 삭감이 논란이 되고 있다던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대구시가 세입 감소에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복지 예산은 10% 늘렸다고 했지만 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예산은 15% 삭감되는 등 현실적으로 복지가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 중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3억 9,200만 원에서 3억 3,320만 원으로 15%가량 삭감됐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5%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초단체 예산도 같이 삭감돼 내년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끝으로 법원이 경북 영주시 납재련소 신설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죠. 네, 법원이 경북 영주시의 납재련소 신설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납재련소 신설을 추진한 업체가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으나 영주시는 주민환경, 재산권 등을 이유로 거부 처분한 바 있습니다. 업체는 영주시를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일 대구지방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면서 영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장 신설 승인 거부 처분 경위와 공장 위치, 공장의 공익적 필요성, 주민 환경, 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영주시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